예, 안녕하세요. 오성훈 교수입니다. 제 10주차 헌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선지동산에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저희들 헌법을 배웁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헌법 정신에 흐르는 복음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헌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 각각의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헌법 정신으로 이 사랑의 정신, 사중복음의 정신, 그리고 웨슬리 정신으로 저희들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아마도 이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뼈대가 되는, 골간이 되는, 골조가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라고요. 쭉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다음 주가 또 저희들이 뭡니까? 저희들 그 집중 강의라 가지고 아마 수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배우는 이 7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음 주 집중 강의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의 그 헌법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고선 보아야만 보여지는 그런 아주 조금 좀 복잡한 그러한 내용과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단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담임하고 있는 지교회, 예를 들어 뭐 지교 A, 지교회 B 이런 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렇게 하면은 지교회, 그 다음에 지교회가 모여서 지방회, 지방회가 모여서 총회 이 세 가지의 어떠한 그 구조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그 포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헌법을 바라보면 헌법을 곡해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총체적으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 부분을 관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구조화한 그러한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라고 하는 렌즈, 지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의 느낌으로 헌법을 보면은 헌법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지교회, 그 다음에 지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회, 지방회에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파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헌법은 이 세 가지 파트를 다 고려하면서 집행되고 뭐 그런 어떤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그 중에서 여러분 지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친숙한 그런 지교회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이제는 지방의 총회라고 하는 이 전체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성교회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헌법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7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보여드리고 또 다음 주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조만을 다 알면 여러분 헌법을 그냥 읽으면 이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총회가 있고 총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실행위원, 임원회가 있고 쭉 그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지방회가 있고 총회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부서가 있고 각각 서울신학대학 유지재단 교육자공제회 소속 기관 총회 교육운영위원회 항존부서 기타 등등 협의기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떠냐면은 쭉 일종의 그 어떤 그 총회가 제일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교회, 이런 식으로다가
좀 이렇게 좀 수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모든 헌법이 집행되고 모든 헌법이 적용될 때는 총회가 가장 큰 상회 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방회, 그 다음에 지교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그림이 틀리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어쩌면 그 헌법을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인 건 틀림없으나 그러나 헌법에 의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 헌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내지는 은혜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이 그 어떤 은혜나 아니면 믿음이라는 그런 관점을 다 어떤 그것을 다 버리고 그냥 헌법으로만 이 교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교단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어떤 믿음이나 아니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헌법으로 그냥 법 자체만을 보고 본다면 너무 이것이 부실해요.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단의 법 내지는 그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일 건데 은혜와 믿음으로 되지 않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서 보충한다. 이런 개념, 이런 법 정신으로 가야지 헌법도 그러니까 믿음도 그다음에 은혜도 다 사라지고 법만 부각돼서 법으로만 한다? 그럼 너무 우리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총회, 지방의 지교회를 아우르는 이 법이 너무 허술하단 말이에요. 허술해요. 이 조직체만 해도 이 조직을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법으로만 본다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그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은혜와 그다음에 뭡니까? 믿음. 이거 위에 세워진 그 사람들을 내지는 교회를 내지는 지방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다스리는 뭐 이런 어떤 맥락의 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전제는 뭡니까?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사람,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지교회,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지방회,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총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어떠한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때로는 믿음과 은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다 어떻게 이렇게 다루고 법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법 정신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면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고 그런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교회인데 일단 믿음과 은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그리고 믿음과 은혜로 하기가 애매한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현대사회가. 그리고 세상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빚어졌을 때 그때의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서는 좀 세밀하게 보는 어떤 이런 입장이 돼야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법으로 간다? 글쎄요. 나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분들도 여러분 뭐예요?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신, 믿음 정신, 은혜 정신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집행에 마지막에 이제 법으로 갔을 때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구조적으로다가 실행되고 있음을 부인해서는 또 안 돼요. 또 이것은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그랬냐면 이거는 법 정신이라기보다는 믿음과 은혜로 제가 이렇게 헌법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수평 구조도 필요하다라는 수평 구조적인 인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어떤 법적 정신에 아주 맞게 그려진 그런 어떤 그 조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런 구조적으로 법의 어떤 뭐라고 표현되나요? 법이 적용이 요런 식으로, 요런 구조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은 법의 집행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행정 라인 내지는 그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로서의 어떻게 우리 교단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 설명에서 보면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총회도 물론 중요하고 지교회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교회 자체가 지방회를 구성하고 또 결국 뭐냐면 지교회가 총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물론 지방회가 총회를 구성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방이라는 것은 그 원소, 그 근본이 뭐냐면 지교이기 때문에 지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중간에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법이 아니고 헌법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치리회 중심으로 쭉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평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어떤 그 복음 정신, 믿음 정신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봐줘야 제가 볼 때는 총회도 든든히 쓰고 지방에도 지교회도 든든히 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사실은 지방회가 강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걸 알게 됐고요. 지방회라고 하는 이 어떠한 그 조직이 지교회와 총회를 연결짓는 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양쪽을 다 튼튼히 세워주는 그런 어떠한 중요한 거점이 바로 지방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설명한 이런 어떤 얘기들을 지교회 목사님 되시거나 전사님 되시면 충분히 느낀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 단계를 다닐 때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목신을 다닐 때는 총회를 많이 보고 총회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총회를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지교회의 담임이 되거나 아니면 전임이 되면은 그 어떤 그 느낌이 확 오는데 그 어떤 느낌이냐면 지방회라고 하는 어떠한 거대한 어떤 조직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사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그것이 우리 어떤 헌법이 제가 볼 때는 강조하고 있는 어떤 조직 중에서 이 지방의 조직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그 헌법 자체인데 헌법인데 그 헌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교회에 여러분들이 부임하게 되면 지방회라고 하는 어떤 굉장한 어떤 강력한 조직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조직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므로 지방회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지방회가 굉장히 뭐냐면 튼실하고 벌써 이제 제가 이제 경기 남지방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에는 그 한 번 하지만 교육재배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잘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교육재배라고 모임이 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튼튼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뭐 여러분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교회를 잘 봉사하시고 섬기시면 지방에 임원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방회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부흥의 어떤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연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다 신학을 해가지고 다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장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잘 모이고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한 50여 개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부흥된 교회는 작은 교회를 잘 섬겨주고 지방에로 제가 우리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본 것은 제가 지방의 조직을 보고서 그렇거든요. 사회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고 끈끈하고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많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지방회가 전국적으로 몇 개, 한 50여 개가 쫙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조직이죠. 이 지방회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지방회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 지방회가 다 어디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그 퍼져 있는 그 교회 지역에 지교회가 있고 그 지역을 잘한다는 겁니다. 예, 그 지역을 너무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회가 조금 더 어떤 복음 전도나 내지는 전략적으로 어떤 선교 이런 쪽으로다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쪽으로 정말 비전을 품으면 사실은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 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그것은 바로 이 지방회를 깨우는 것 같아요. 지방회를 깨우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드웨어는 다 갖춰져 있어요. 보니까 다 갖춰져 있고 모임도 정확하게 모이고 선후배 관계가 어떤 조직이 일사불란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굉장히 완전 엄격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또 따뜻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 지방회를 조금 우리가 그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 발전의 어떠한 큰 발판으로 삼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도 금방 이렇게 또 큰 부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교회 가서 그런 걸 잘 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거거든요. 지방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지방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교회의 전도만 했잖아요. 지교회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초천 잔치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교회 단위로. 그지만 이걸 지방회 단위로다가 뭔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더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어떤 그 지방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전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방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지방회 조직과 어떤 열심 그리고 지적인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가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강력한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왜 지방회를 얘기했냐면 지방회를 여러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여러분들 대부분의 서류들은 총회로 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방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회라는 개념을 빨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의 어떤 우리 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여러분들이 지방회를 꼭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방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인식을 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방회가 살아야 우리 교단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 내지는 지방회 자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지방회와 지교회 사이의 어떤 관계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정립을 해서 여러분들 어떤 서류나 내지는 어떤 행정 그리고 법적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 의사소통을 잘하고 또한 그 관계를 잘 맺어서 상생하는 지방에도 살고 지교에도 사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지방의 어떤 모든 힘 또 어떤 능력 축적된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것들 잘 여러분 지교회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교회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무슨 교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지교회가 있어요. 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무총회와 직원회가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사무총회 뭡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아니고 헌법의 내용을 일단은 제쳐놓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죠. 사무총회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교회의 어떤 총사무 살림에 대해서 결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회의가 사무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회가 있죠. 사무총회 때 의결된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1년에 몇 번 모이면서 각각 어떤 분기별로 모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이제 점검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면 직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잘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직원회입니다. 사무총회 직원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랗게 쳐놓은 건 뭐냐면 당회입니다. 당회. 노랗게 그려놓은 건 당회인데 여러분이 직원의 사무총회 당회 중에서 이 당회는 성격이 달라요. 당회는 7입회입니다. 7입회. 그러니까 직원의 사무총회는 그 지교회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것도 지교회 단위 안에 있는 회의라고 한다면 이 당회는 있잖아요. 이 지교회를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뭐라고 표현해 좀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면 지교회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감독, 감시, 감찰하는 거예요. 당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당회 그러면 장로님들도 들어가시고 담임 목사님이 의장이 그 회에 당회 회장이 되시고 뭐라 해야 됩니까? 저는 당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당회 담임 목사님 들어가시고 자녀님 들어가시니까 당회도 그냥 우리 교회 회의네라고 여러분 회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회가 치리기관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 지교에 파송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구 개념은 그 헌법에는 없어요. 헌법에는 없는데 제가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당회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우리 지교회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방회가 지교회를 감찰하고 지교회를 뭡니까 그 치리하는 그런 어떤 지방회의 가장 하위 기관으로서의 당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방회는 뭡니까? 지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각의 지교회 안에 있는 당회는 뭐냐면 그 지방에 소속된 목사님, 그 지교회 목사님 내지는 장로님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평신도분들이 보시면 아니면 그냥 헌법을 모르시는 분 보시면 그냥 우리 교회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지교회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지방의 소속이에요. 크게 말하면 또 지방에 뭡니까 총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속에 결국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의 회원이므로 이것은 뭐냐면 지방회가 각각 지교회에 뭐예요? 파송한 가장 낮은 단계, 가장 하위 단계의 어떤 치리 기관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당회는 대신에 이 당회에 뭡니까? 당회의 구성은 지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으로 이렇게 당회원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저의 이야기가 왜 맞냐면 이 당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제 제가 다니는 저는 협동 목사로 지금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요. 담임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당연히 장로님도 안 계셔요. 작은 교회니까. 이럴 경우는 당회가 구성될 수가 없잖아요. 장로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이시니까 담임 전도사님이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감찰회가 누굴 파송합니까? 치리 목사님을 파송해요. 치리 목사님. 그러니까 치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거예요. 당회 대신에 치리 목사님이 감찰회에서 이렇게 파송하시죠. 결국 감찰회에서 파송하시는 것은 지방에 뭡니까 허락이 인준된 분을 이렇게 감찰회를 통해서 파송되는 거죠. 감찰회가 파송했다는 말은 제가 취소하고요. 이 감찰회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상의를 하면 지방에 올리면 지방회가 결정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치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교회를 치리하는 분이 안 계셔. 당회가 안 계셔요. 그러면 지방에서 뭐예요? 치리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방회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조직, 그런 어떤 개념이라면 그런 관리 감독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그런 어떤 치리 기관이 바로 당회다 이거예요. 당회가 없을 때는 치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파송해서 지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당회는 여러분들이 보다 헌법적으로 다 이해하려면 결국 지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죠. 지방회의 어떤 치리 기관의 관리 감독 기관의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당회다. 근데 이 당회는 각각 지교회에 두는데 그 지교회 당회 회원을 단지 뭡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하되 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국 뭡니까? 지방에 소속 목사님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회가 파송한 가장 낮은 어떤 치리기관으로서의 당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회나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지교회 되기 위한 어떤 지교회를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당회는 이 지방회가 이 지교회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바로 모임이 바로 당회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치리기관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회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지방회가 치리 목사님을 감찰회를 통해서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감독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에는 이제 한 명인데 다시 말하면 회장님이 한 분이고 이제 부회장님은 뭐 장로님 부회장, 목사님 부회장이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에 소속된 교회가 보통 50개라고 한다면 다 일일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는 이 중간 어떤 그 관리 감독 기관을 둡니다. 이게 감찰회라는 거예요. 감찰회. 감찰회는 뭐냐? 50개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가 이제 10개씩 교회를 이렇게 나눕니다. 지역별로다가. 그래서 각각 뭐냐면 묶어서 그것을 감찰회라는 것으로 지방의 하위 개념의 어떤 그 모임 내지는 어떤 그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감찰회를 둡니다. 이 감찰회는 한 10개 정도 내지는 뭐 7개 교회를 묶어서 이렇게 감찰회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개를 이 감찰회에서 하니까 좀 용이하죠. 그죠? 그래서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이 감찰회가 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서가 만약에 지교에서 어떤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감찰회를 경유해서 당회를 경유해서 감찰회를 경유해서 지방회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루트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여러분 왜 뭐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막 사인하시는데 무슨 지방회장님, 감찰회장님, 담임 목사님 뭐 이런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사인은 당회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사인, 그다음에 감찰회 그 감찰장님 사인, 그다음에 지방회 중에서 만약 그것이 그 뭐 서무부장님 그걸 문서를 받는 분은 서무부장님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항전부서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사부장님한테 올라가서 그 서류가 다시 뭐 임원에 가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서류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걸쳐서 임원회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총회까지 가서 가는 문서라면 쭉 또 총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각각의 위원회나 이런 데 항전부서에 있는 쪽에서 사인을 받고 이제 총회 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이런 루트를 타고, 다시 총회에서 뭡니까? 임원회에서 결정을 한 어떤 것이 있다면 쭉 거꾸로 지방에 또 뭡니까? 감찰에 그다음에 당회까지 쭉 내려가는 이 라인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서 총회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총회, 지방에 그다음에 감찰 이런 그 법적 구조를 이렇게 짠 거예요. 총회는 가장 상위 기관, 상회, 가장 높은 회가 총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방회, 그 다음에 감찰회, 지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인을 타고 가는 거죠. 예. 이런 라인 타고, 이 총회가 이제 총회로서의 가장 상위 기관으로서, 이렇게 실행위원회가 또 임원회가 이렇게 또 그 총회장님을 보좌하고 있고, 여기 하는 이하 산하단체, 이하 뭐 이렇게 각각의 조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항전부서가 있고, 항전부서는 항상 어떤 총회장님이 오셔도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뭐 그런 것이 항전부서고, 의회부서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박부적이죠. 법제부 뭐 이런 심리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회 개념이고, 항전부서 이런 것은 조금 맞을래나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 총회가 되기 위해서 그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총회를 위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이단들 내지는 신학교육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항시적으로 연구하고 입안하고 계획하는 이런 것이 항전부서,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법은 요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의 집행이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교단의 어떤 부흥 내지는 우리 교단의 그 법에 나와 있는 행정 절차로 볼 때는 요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 네. 특별히 뭐냐면 저는 지방회를 제가 헌법을 연구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헌법을 가르칠지 모르겠는데, 헌법을 연구하면서 이 지방회, 우리 헌법 정신 속에 있는 지방회의 가치, 중요성,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절감했고, 이것이 가장 제가 헌법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저만이 깨달은 어떤 그 헌법의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회가 부흥되어야 총회든 지교회든
같이 함께 동반으로 부응될 수 있고, 이미 우리 지방에, 우리 교단의 지방에는 굉장히 잘 의사소통 구조가 잘 다져져 있어요. 잘 돼 있어가지고 지방에, 어느 지방에가 정말 부흥의 불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지방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한번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드웨어는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리 목회를 하시고 기타 등등 하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서류나 어떤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그 지방회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그 7위회를 공부할 텐데 7위회에 있어서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뭐 그 지방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높은 게 지방이니까 지방회 우리를 7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가 있다면 당회가 이미 7위 기관이다라는 것. 그죠? 그다음에 감찰회 그다음에 지방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방과 지교회 사이의 어떤 질이 관계가 이렇게 이미 구조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의 어떤 행정 절차에 있어서 당회에 뭡니까 목사님이 당회장이시니까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사인, 그다음에 감찰회장님, 그다음에 지방회 이런 경로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지교회 5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 세워놓고 다 지교회 했어요. 목신은 졸업했으니까 이제 목사 받으셨으니까 나 지교회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감찰장님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감찰장님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 절차가 있거든요. 쭉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세례교인도 10분 모셨고 기타 다른 교회와 500 그 미터 이상 다 떨어져 있고 뭐 거리 규정도 있으니까 이제 딱 가르쳐주면 감찰회장님이 이제 뭐라고 했나 보고를 딱 하죠. 예, 보고를 또 가시면 지방에다 보고하시면 지방회 회장님이 임원회를 통해서 딱 결정을 하시고 이제 뭡니까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7위권을 부여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냐면 지교회를 세울 때 일단 감찰장님과 잘 소통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당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7위 목사님, 감찰장님,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지방회장님 이런 식으로 쭉 행정 라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당회가 없을 때는 7위 목사님한테 예 말씀 잘 하시고 상의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아직 7위 목사님 파송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알아봐서 감찰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쭉 그 행정 라인을 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서도 왜 지방회가 중요하냐면 여기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 안에 실행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실행위원회. 이 실행위원회는 물론 이 총회장님 아래 어떤 그 총회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실행위원회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분들에게 잘 이렇게 지방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왜냐하면 실행위원회가 지방회장님 뭐 부회장님 이런 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에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건의할 수 있고 내지는 총장님을 잘 보좌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떤 그 탄핵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실행위원회가 총회장님을. 그러니까 지방회라고 하는 이 역할이 사실은 지교회를 감찰해내는 거 내지는 감찰장님 내지는 7위 목사님 당회 이런 걸 중심으로 지교회를 잘 관리 감독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행위원회라는 개념은 총회장을 보좌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총회를 견제하는 그런 지방회의 어떤 강력한 힘을 드러내주는 게 실행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지방회가 뭐냐면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감찰의 당회를 중심으로 또 총회는 뭐냐면 실행위원회를 파송해서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총회와 지교회를 사실은 잘
관리 감독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 모든 것들은 총회장님이 다 결정을 내리시고 하지만 이 지방회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어떤 그 법적으로 보면은 총회, 지방회, 지교회가 굉장히 뭐냐면 그 이렇게 어떤 그 누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 장악을 하거나 누구의 의견이 그냥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뭡니까? 충분히 서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때로는 뭐냐면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아주 굉장히 탄탄한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지교회 지방의 총회 관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부분을 주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33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그리면서 보겠습니다. 그리면서. 자, 보시면 이제, 자, 사무기관이에요. 사무기관.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뭡니까? 교역자, 교직자. 있잖아요. 교역자는 뭡니까? 교역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직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가 있고 유소년 세례가 있어가지고 19살 정도로 나이 제한을 두면서 대신에 세례를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교회의 구성원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19살 이상. 그 다음에 그 교직자와 교역자로 나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어떠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근데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교회는 뭐냐. 그 사무총회라는 그 지교회 사무기관은 뭐냐면은 사무를 봐야 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뭐냐면 사무총회예요. 사무총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직원회입니다. 이것은 지교회의 사무기관이에요. 교역자와 교직자들, 그 다음에 뭐 세례교인, 비세례교인,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런 구성만 된다고 여러분 어떤 그 조직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사무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행정이 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의사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의사소통을 통해가지고 뭐예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떤 이 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결정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 사무를 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를.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그 회의, 의사소통 단위가 뭐냐면 사무총회인 거예요. 사무총회. 그 다음에가 직원회입니다. 사무총회는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관 경과 보고를 받으며 신년도 재반 인사, 재정, 사업 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인 겁니다. 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총회는 되면 막 굉장히 바쁘잖아요. 11월 달 되고 막 그러면은. 왜냐면 1년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과보고를 받으며 신년도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사무총회이기 때문에 지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회원은 뭐냐면 지교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고요. 소집은 어떻게 하냐면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정기를 하고 임시는 언제 하는 거냐면 뭐 대부분 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질 때 그때 이제 임시로 소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기총회는 어떻게 돼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 때에 당의 결의와 상회의 지지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돼요. 과반수 이상 출석. 그리고 의결은 뭐냐면 재석이 과반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뭐예요? 재석의 과반수. 그 다음에 사무총회 소집은 뭐냐면 과반수, 어떤 그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일시, 장소, 의제를 2주일 전 뭐예요? 대예배 시에 공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2주일 전에. 임시사무총회는 뭡니까? 일주일 전에 대예배 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견은 재석 회원의 과반수로 임시사무총회는 소집하고 개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무. 그럼 이 회에서 뭐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무총회, 당회. 사무총회는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와 사업 및 재산 목록, 회계 결산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회와 직원회로부터. 그리고 각 기관 있잖아요. 뭐 청년부, 무슨 부, 무슨 부 가서 경과보고를 받잖아요. 다 알죠, 이런 거는요. 사무총회는 교육자와 장로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며 당회 또는 치리 목사가 선출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반 직원을 임명 공표한다라는 겁니다. 교육자와 장로의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게 바로 사무총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전출을 가시거나 전입할 때 어떻게 돼요? 임시사무총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육자의 인사 문제니까. 자, 사무총회는 당회나 치리 목사가 제출한 신년도 사업 계획안을 인준하고 예산안을 협찬하여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협찬합니다. 단 예산위원회는 임무는 시행세 측으로 정하고요. 자, 사무총회는 교회 재산의 조성 과정, 관리 사항 등의 보고를 받고 그 처리를 승인한다. 주로 이런 교회 재산 이런 건 뭐 저 당회 쪽에서 이제 하는 거죠. 교회 재산 조성 과정과 재정 현황 및 인사관리 상황에 관한 정기사무총회 회의록 및 임시사회 사무총회 회의록은 사무총회 종결 후, 즉 즉시 작성하여 매년 지방회에 개최일 이전까지 지방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무총회 회의록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방회 확인, 매장 간인을 받은 정기 또는 임시사무총회 회의록은 10년 이상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래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어떤 회의로 보고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헌법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회원들은 어떻게 돼요? 세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정회원, 그다음에 뭐냐면 뭐 구도 이렇게 나누고 그 정회원 중에서 어때요? 교역자, 교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의가, 이 교회가 일을 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를 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를 관장하는 그 기관. 이건 뭐냐? 우리는 무슨 기관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건물이 있고 뭐가 있다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모임. 회가 사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소통기관이 바로 소통하는 어떤 절차 내지는 소통하기의 모임 그 자체가 뭐냐면 사무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기관 중에 가장 강력한 사무기관은 사무총회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는 당회로부터 예산, 결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번 그 회의를 여는 것이고 임시 사무총회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인사가 결정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의 전출 전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무총회에서 임시사무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그 인사 문제, 교육자와 장로문 인사 문제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10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꼭 지방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무총회의 어떤 그런 회의록은 지방에 제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원회는 뭐냐면 사무를 관장하는 직원회는 보십시오. 사무총회는 1년에 한 번 일어나요. 거기에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뭐예요? 어떤 그 재정 내지는 인사 이런 것들을 다 보고받고 다시 신년도에 재정 예산 그다음에 어떤 그 인사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세우고 막 그런 일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매번 또 임시총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시사무총회를. 그러니까 직원회를 두는 거예요. 직원들의 모임, 의사소통 모임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회를 만들어서 총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집행하고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직원회가
또 있습니다. 자, 조직은 어떻게 하냐면 각 지교회 직원에는 교역자와 교직자로 조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평신도 조직하는 건데 직원의 의장은 담임 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고요.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위임한 당회원이 대행하는 겁니다. 담임 전도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치리 목사가 의장이 되며 위임한 때에는 담임 전도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집은 정기회는 정기 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요. 정기 직원에는 분기별로 주로 하죠. 임시 직원에는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하여 성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뭡니까? 재석 회원으로 과반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무는 뭐냐?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을 보고받고 각 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으며 당회 또는 예산위원회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협찬하는 것이 바로 회무 중에 중요한 역할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교의 모든 재정 출납은 수입 및 지출 결의서와 필요한 증빙서를 모두 갖춰야 되고 재정 출납을 위하여 회계 재무로 사무를 분장하게 할 것이며 재무는 수입금을 계산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현금은 회계가 금융기관에 예금하게 할 것이며 장부는 재무가 맡고 통장은 회계가 보관하며 명의는 교회 명의로 하고 인장은 담임 목사가 맡으며 출납은 뭡니까? 재무부장을 경유하여 담임 목사가 결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 외의 금전 출납은 당회 또는 직원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미조직 교회는 직원의 결의로 집행한다는 겁니다. 자, 회계는 정기 직원의 회계 보고를 꼭 해야 되고 직원회는 당회의 주관하에 관리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정은 감사를 마친 후 보고하여야 하고 회계, 감사의 의무는 시행세 지불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직원회는 뭡니까? 당회 아래서 당회를 통해서 뭡니까? 결정되어지는 것들 내지는 당회가 위임하고 인정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다루는 게 뭐냐면 재정관리잖아요. 재정관리고 어떤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당회의 주관하에서 이 직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직원회에서는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총회 때 의결된 거, 계획된 것들을 점검하고 특별히 뭐냐면은 어떤 그 각각 분기별로 예산에 잡혀있던 그런 어떤 예산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내지는 집행됐는지 이런 어떤 재정관리 이런 것들을 늘 분기별로 보고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회의가 바로 직원회다라고 하는 거. 재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뭐냐면 직원회는 꼭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당회에 의해서 당회의 주관 아래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간단해요. 사무기관, 사무를 관장해야 이 교회 모인 그리스도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사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관장하는 기관은 사무총회와 직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관장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당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당회를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치리회라는 개념적으로 이것은 사무가 아니고 치리회라는 관점으로 당회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회는 유보를 한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치료를 할 때 볼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면 사무기관은 사무총회와 직원회가 있다. 사무총회는 1년에 한 번 있고 그 사무총회에 의결된 것, 계획된 것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내지는 또 그것만큼 수입 내지는 예산에 맞게끔 정말로 수입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계산해서 교인들 다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직원회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지교회의 사무기관, 사무관리, 사무를 관장한다라는 기관이 바로 사무총회와 지교회다라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도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직원회는 당회의 어떤 결의로 집행이 되는
당회의 주관하에 관리 운영되는 것이 직원회라서 당회도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하지만 당회는 조금 그 성격상 7위회라고 하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잠깐 쉬고 우리 당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좀 이따 뵙겠습니다.